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공부는 왜 할까요? 공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공부를 왜 할까 생각을 갖고 하는 아이랑 갖고 하지 않는 아이와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8년 정도 학습 코칭을 진행을 해봤는데, 공부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는지 생각을 하고 하는 친구랑 하지 않고 하는 친구랑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고등 리빙스턴 학자는요, 반복이 중요한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것은 내가 어떤 걸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렇게 1시간 안에 다시 보면 기억력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9시간이 지나기 전에 한번 보면 그 기억의 한 50%가 내 머릿속에 더 많이 남게 되고요. 또 7일 정도 경과한 후에 다시 한번 보고, 한 달 동안 내가 습득했던 새로운 지식들을 한 번 더 보고, 한 2-3달 후에 그것을 한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 그냥 한번 공부하고 마는 것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남게 된답니다. 학습 코칭을 배운다는 거는 내가 공부를 할 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하겠다는 의지와 상관이 있는데요. 이것은 톱날과 같아서 내가 나무를 자르는데 그냥 무작정 열심히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살펴보고 톱날이 낡았네 라고 느껴졌을 때는 톱날을 더 가른 다음에 나무를 베게 되면 훨씬 더 나무가 잘 베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찾는 거는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겨낼 확률이 좀 더 높고요,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걸 하게 되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 과정 속에 내가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떤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보물상자에 내 노력을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국어가 좀 부족하면 국어 공부를 보물상자 안에 넣고요,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를 넣을 적에 세월이 지난 후에 보물상자를 딱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결과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잠재력을 얼마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들은 잠재력의 10%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뭔가 목표를 찾으면 이 90% 안에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잠재력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생각하는 공부는 뭐냐, 공부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라고들 해요. 목표가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 많이 대답하는 것들이 보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들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애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재밌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지식을 배우면 나의 영원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그것은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여러분들 것이 되거든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 이유를 생각하는데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는 책이 깨끗하죠. 공부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이제 코칭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공부를 할 적에 자기가 뭘 모르는지, 중요한 게 뭔지 요 한 페이지 안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반복해서 볼 적에 훨씬 더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표나 여러분의 것들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내가 아는 거를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체크를 하셔서 그 모르는 것을 반복을 하셔서 내가 알 때까지,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지식으로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친구도 수학을 풀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푸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왜 틀렸는지 그거를 빨간 펜으로 참작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공부한 흔적들을 다시 살펴볼 적에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틀렸구나, 더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남게 되거든요. 읽기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읽기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무엇을 추천하냐면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사고력이 발달되는 걸 추천하거든요. 성인이 25세가 되면
뇌 발달이 저하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뇌가 발달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고요. 만약에 25세 전이라면 이것을 알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하죠.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알아차리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 적에 그것에 관한 공부를 할 적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게임은 왜 나쁘냐면요. 머릿속에 어떤 독한 솔레졸이라는 호르몬이 생겨서 내가 어떤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고 어떤 것을 절제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절대 1시간 이상 하지 않는,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지 말아야 해요. 핀란드 학생들에게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얼마나 읽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읽기를 많이 한 친구들은 문제 해결력이 높고요. 이렇게 보시면 읽기가 486, 522, 541 여기가 제일 높죠. 근데 문제 해결력이 책을 많이 안 읽었을 적에는 498. 근데 책을 많이 읽은 그룹에 속할 적에는 546. 문제 해결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책을 많이 읽으셔서 어떤 문제가 생기셨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확률을 높이시길 바라고요. 또 책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것보다는 이 방법으로 읽게 되면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 방법은 SQ3R이라는 독서법인데요. 먼저 내가 무엇을 읽은 건지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고 내가 스스로에게 이런 거를 알게 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 이런 건 어떻게 될까 하고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자세히 읽고 나서 내가 읽은 것 중에 내가 읽을 적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내가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걸 표시해 놓은 걸 한번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을 하시고 났는데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계속 반복해서 내가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을 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게 융합형 인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가운데 이분을 보면 NC소프트 개발 디렉터인데 이 사람은 만화를 그렇게 많이 보고 전공은 산업 디자인과 이렇게 융합적으로 조금 다른 분야지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흥미나 재능을 조금 더 빨리 발견되게 되면 어려서부터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실패 경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또 조금 더 나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면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 주에 50시간씩 공부한 팀이랑 한 주에 30시간씩 공부한 팀이랑 어디가 더 성적이 더 좋을까요? 또 한 주에 7시간 자습한, 한 주에 19시간 자습한,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적게 공부했지만 많이 내가 자습을 했을 경우에 성적이 훨씬 더 높게 나오거든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OECD 30개국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등이에요. 학습 효율화 지수가 이렇게 낮은 거는 우리는 그냥 계속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조사에 의하면 50시간인데요. OECD 그 평균 공부 시간에 15시간을 더한 것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공부 투자 시간 대비 효율도는 좀 낮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은 수학 공부를 8시간 55분 하는데 점수가 542점. 핀란드는 4시간 22분 나오는데 성적은 더 높게 나왔어요. 544점으로.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한국은 그냥 그 시간에 진도가 쭉쭉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공부하는 걸 다 얻어야 되는데 핀란드는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20분을 예습을 하고 40분을 공부하고 20분을 복습하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확 바꿀 수 없는 우리는 한국에서 핀란드식으로 내가 예습하고 공부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자,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꿈은 왜 중요할까요? 꿈이 없으면 현실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분 많이 알고 있죠. 마스크에서도 나왔고, 이 사람은 스스로 나는 좋은 배우이다. 정말로 좋은 배우이다. 그래서 자기의 월급을 10억을 수표를 써가지고 지갑 안에 넣고 다녔대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최고의 감독들이 메가폰을 쥐고서는 출연해달라고, 내 영화에 출연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사람은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외줄로 밧줄에 나야가라 폭포를 이렇게
이렇게 건넌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소리 질러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건널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건너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빌 게이츠는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전 세계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거를 꿈꿨었대요. 어떤가요?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뤄낸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꿈을 적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거는요, 내가 힘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이겨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성공했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따라하다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실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밸런스가 중요해요. 나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요, 아이도 자기가 병아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부모님의 노력과 아이의 노력이 같이 일치됐을 적에 이 아이는 병아리로 태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막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이 막 쫀다고 해서 공부해라, 뭐 할 시간이지 않냐, 너 이건 왜 안 했냐, 너 1등 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잔소리를 하면 아이는 계란 후라이밖에 되지 않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시기 전에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걸 하면 내가 뭐가 좋아질 건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걸 목표를 적으셔야 돼요. 적어야지 그거를 내가 이뤄낼 확률이 높고요. 그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엇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바로 테이크 액션을 하시면 바로 실천을 해 나가시면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꿈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